네, 먼저 홍희진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확인해 볼까요? 자, 진행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상 시장이 최근에는 뭐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많은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좋은 것만 우리가 좀 볼 게 아니라 좀 나쁜 종목들도 조금 면밀히 좀 들여다봐서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이 과대하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실수는 조금 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LCC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.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의 흐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지만 진에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합니다. 오늘 이제 한 16% 가까이 좀 밀리고 있고요. 문제는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상 기대감이라는 건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, 그러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되면 매출액 증가,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 증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영업 손실 증가율이 엄청나게 좀 크죠.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 지금 영업 손실이 거의 이제 배 가까이 좀 증가를 해서 601억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코로나가 좀 풀린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좀 개선되기 좀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늘 굉장히 좀 과도한 흐름이 LCC 관련주,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TA항공, 그다음에 진에어 쪽에서 좀 매물이 조금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. 우리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2016년에서 2018년도, 그러니까 지금 가장 돈을 잘 벌었던 시기가 진에어가 지금 보시면 2017년도인데 970억이거든요. 연 기준에서 봤을 때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에 있는 부채 비율이 너무 좀 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하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에 여행 항공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거를 진에어의 개별 악재로 봐야 할까요? 아니면 다른 항공주들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? 일단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현재는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어떤 영업이익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 조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는 LCC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관찰을 하면서, 그러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면서 좀 전략적인 부분에서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서 홍희진 대표님의 수익률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뷰해드릴 종목이 사실 좀 많습니다. 근데 네. 이제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. 네. 참 좋은 여행인데 사실상 참 좋은 여행은 제가 최소 12,000원을 말씀을 드렸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할지 말지 이제 판단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앙경 결국에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돌파가 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뭔가 매출액이 좋거나 이러기가 조금은 힘든 구간까지는 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집을 그동안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은 분할적으로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지금 구간에 좀 맞는 것 같고 21선 근처까지 좀 다시 온다고 하면 다시 좀 기대감이 실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좀 실적이 확인되진 않은 만큼 그쵸? 일단은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고 리뷰 동북은 더 없으신 거죠? 네, 일단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만 좀 진행을 시킬게요. 네, 자 그럼 내일장 간판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사실상 내일 모레면 한미 정상회담이 좀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어요. 반도체 2차 전지, 뭐 지금 경협주 이쪽으로 조금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. 중요한 건 저는 그거와 좀 동떨어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숏박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기대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 내가 사는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숏박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영화 제작 배급사를 지금 그러니까 배급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.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코로나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여행 관련주들도 그렇죠. 여행이 지금 수요가 급증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. 그러니까 즉 영화보다는 당장에 나는 코로나가 없어지면 여행부터 가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겁니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영화 쪽도 서서히 지금 매개가 좀 쏠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 피해주주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못 간 종목들 최근에 이제 뭐 엔터까지도 이제 급등하는 이제 이런 시점에서 못 간 섹터, 그러니까 영화 쪽 특히 이제 제작 배급사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지 못한 종목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가격도 사실상 많이 조금 빠졌어요. 그래서 오리온 계열사로 편입이 됐고 그동안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변호인이라든지 굉장히 좀 히트작들이 많은 이제 그런 기업이거든요. 그래서 올해 지금 보시면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관상 더킹을 제작했던 한재림 감독 같은 경우도 지금 언제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개봉을 못하는 영화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. 이제 네. 그런
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대감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위치에 있어서는 좀 괜찮지 않나.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2월 달, 뭐 3월 달 주가가 이제 한 차례 6,000원 이상 많이 올랐어요. 근데 이제 두 달 동안에 뭔가 모멘텀이 부족하다.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시면은 재료는 손실되지는 않았지만 가격만 밀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바라볼 시점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5,000원 라인까지 좀 열어두시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, 그러니까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저점 라인이 훼손되면 그때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시는 전략으로 하신다면 지금 오히려 뭐 재료거리는 상당히 좀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건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주목을 너무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재료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종목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